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미디어사업부 말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 땅 독도는 1년에 50일 정도만 입도가 가능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밟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은 90분 이상 배멀미를 참고 울릉도에 들어가야 하고 울릉도에서 다시 독도행 배가 떠야만 비로소 독도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탄다고 해서 모두가 독도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배가 독도의 저방까지 성공해야 드디어 독도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에는 우윤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늘 아래 또 다른 하늘이 펼쳐져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 불리는데요. 이 말을 실감하려면 비가 내리는 12월에서 4월경 방문해야만 물고인 소금 사막의 파란 하늘이 그림같이 담겨서 땅과 하늘이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사람도 차도 땅이 아닌 하늘을 달리는 신기한 모습에 많은 사람의 버킷리스트 여행지에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을 정도죠. 독도도 우유니 소금 사막도 그 멋진 풍경을 경험하려면 시기와 날씨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독도나 우유니 소금 사막처럼 멀리 가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가을하게 물들어가는 10월. 유난히 파란 하늘과 소리 없이 색을 바꾸고 있는 단풍들. 늘 오늘은 어제보다 예쁜 세상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독도만큼 예쁘고 우유니 소금 사막처럼 신기한 계절의 변화를 고개 들어 찾아보세요.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멋진 풍경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을 타는 희망샘 겸이모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가을에도 활기찬 희망식 막내 이모조카 겸입니다. 겸이는 꼭 가고 싶은 곳이라던가 나라가 있어요? 네, 미국이요. 왜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중 미국에 사는 부자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 부자 유튜버의 이름은 미스터 모인데 미국에서 가서 여행하다가 우연히 그 유튜버를 만나면 인사하면 멋질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든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모 이름이 기억났는데 미스터 비스트였어요. 그래요? 근데 이모는요? 이모는 오프닝에서 얘기한 독도와 우유니 소금 사막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특히 독도는 울릉도까지 갔다가 배가 안 떠서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또 실패할까 걱정도 되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우리 땅이니까 한 번은 꼭 가고 싶어요. 겸이랑 같이 가봐요. 그리고 독도까지 가는 방법을 희망샘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겸이랑 이모랑 우리 놀러 갈까의 코너 속 코너. 겸이랑 맞춰보세요. 4번째 퀴즈 정답자부터 소개해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고요. 너무해. 그래서 첫 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메아오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쌀쌀해진 만큼 추위를 잊게 해줄 따뜻한 음료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모 그거 알아요? 메아오씨님은 우리 방송 1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트와 댓글로 응원해 주셨던 청취자 분이세요. 맞아요.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달아주신 응원 댓글에 겸이랑 이모가 더 즐겁게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메아오씨님 오늘도 방송도 꼭 응원해 주세요. 아자아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요? 부천엔 아이와 놀 곳이 없어서, 놀러 가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하지만 이모랑 같이 하면 재밌는 부천. 버스 카드만 있으면 편안한 부천. 오늘도 출발. 겸이랑 이모랑 우리 놀러 갈까? 그래. 겸아, 지금 계절이 뭐죠?
가을이요. 겸이는 가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 사과요. 왜냐면 가을에 사과가 제일 맛있거든요. 이모는요? 이모는 하늘이요. 우리 애국가 3절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라는 가사가 있을 정도로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랗거든요. 겸이도 이모랑 희망샘 오기 전에 하늘 봤죠? 예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하늘도 예뻤지만 주말에 하윤이 누나랑 갔던 공원 호수에 비친 하늘도 정말 예뻤어요. 우리의 하윤이 누나가 오늘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네요. 그럼요, 하윤이 누나한테 희망샘 라디오에 누나 이름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도 했는걸요. 누나가 다음에 주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방송은 누나가 한국에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윤이 누나도 한국에 있는 동안 예쁜 가을 풍경을 가득 보고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개할 곳은 우리 동네 가을이에요. 우리 동네 가을이요? 계절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을은 여름하고 겨울 사이에서 아차하는 사이에 지나갈 만큼 짧은 계절이에요. 특히나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가을은 더 짧아지고 있는데요. 일부러 주위를 둘러보지 않으면 언제 가을이 지나갔지? 하고 겨울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이랑 이모랑 우리 동네에서 아주 쉽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럼 오늘 버스나 지하철 안 타고 걸어가는 곳이겠네요? 맞아요. 걸어가는 거면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도 함께 하는 거네요. 탄소 중립 실천? 제가 3월부터 매일매일 기후행동 1.5도시라는 앱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공부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기준으로 걷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1년에 평균 나무를 4그루 심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71그루 심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대신 버스나 지하철,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걸어서 이동하면 우리 지구는 지키는 탄소 중립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나무로 비교하니까 더 쉽게 이해되네요. 그러면 더더욱 걸어서 움직여야겠네요. 자, 그럼 페트병 대신 텀블러에 마실 물 챙겨서 출발해 볼까요? 네, 겸유는 준비 완료됐어요. 자, 그럼 우리 동네 첫 번째 가을은 황금 들판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겸손을 의미하는 속담에 등장하기도 하고 예로부터 밥의 재료인 쌀을 주는 귀한 농작물이기도 한데요. 가을이 되면 한창 노랗게 물들어서 멋진 황금 들판을 만들어 준답니다. 제가 다니는 원리 초등학교 옆에는 재작년에 학교 들판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 볼 수 없어요. 네,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세워지는 대신 들녘이 사라지는 게 많이 아쉽죠. 겸이 말대로 작년까지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동네에서 완전히 황금 들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원종 사거리 기준 걸어서 40분 대장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은 아직도 벼를 키우고 지금 딱 노랗게 물들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황금 들판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대장동의 가을 모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겸이처럼 어린 친구들이 우리 동네의 소중한 가을 풍경을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이모 우리 꼭 같이 보러 가요. 그래요. 대장동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지만 우리가 방송하는 수주 도서관 근처나 원종역 근처처럼 도심이 아니어서 한여름에도 주변보다 기온이 낮다고 해요. 그러니 가을엔 더 쌀쌀하겠죠? 여기서 또 탄소 중립 실천. 겉옷을 챙겨줘야겠네요.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딩동댕. 그리고 대장동엔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새들도 많아서 조류 탐조로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쌍안경 같은 도구가 있으면 챙겨가면 좋아요. 대신 새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오, 겸이 똑똑한걸요? 이모도 참 기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교문이 닫혀 있겠지만 1957년부터 3년 전인 2020년까지도 학생들이 등하교하던 대장초등학교가 있어요.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교문 너머 학교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과거의 학교 모습을 상상하게 되기도 하고 앞으로 변화할 학교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게 될 거예요.
저희는 학교는 2학년이 2번밖에 없는데 어떤 게 그랬어요. 친구들이 너무 적어서 학교가 없어질까 봐 무서웠던 적이 있다고. 그죠. 이모도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집만큼 어린 학생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사라지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이모도 대장초등학교 폐교 때 이모가 다닌 학교가 아닌데도 허전하고 슬프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대장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찾아주면 학교도 그만큼 덜 슬프지 않을까요? 그럼 대장동 갈 때는 책가방을 메고 가야겠네요. 학교 가는 길처럼. 오,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그럼 학교도 학생들이 오는 느낌이 들어서 더 기뻐하겠는데요? 그리고 바로 옆이 김포공항 활주로라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볼 수 있으니 각도만 잘 잡으면 비행기랑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대장동에 가면 할 일이 많은데요. 대신 10월 말이라면 추수가 시작되는 한글 들판을 보려면 서두르셔야 해요. 역시.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을을 소개해야 되는데 겸이가 해볼까요? 기대하세요. 우리 원중동에는 200살이 넘은 할아버지 나무가 있는데 뭘까요? 당연히 알죠. 은행나무. 이모 정답. 오정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고개가 뒤로 적혀야 나무 끝을 볼 수 있는 만큼 아주 커요. 그래서 한 가을이면 노란색 은행나무가 완전 멋지답니다. 제가 방송하기 전에 오정 초등학교에 둘러봤는데 아직 노랗게 물들지는 않았어요.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완전한 노란 은행나무가 될 것 같으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은행나무다 꼭 가을 인증샷 남겨보세요. 네, 은행나무에 얽힌 얘기 하나 더 해줄게요. 이번 여름에 은행나무 중간쯤에 향나무로 추측되는 나무가 보였어요. 누가 던져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은행나무에서 향나무가 자란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말 향나무가 은행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게 맞았어요.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그런데 아까 은행나무를 봤는데 다른 나무는 못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없어요. 왜요? 관계자분이 올라가서 보니 향나무도 힘이 없고 잘못하면 은행나무도 향나무도 모두 죽을 수 있어서 향나무는 슬프지만 뽑았다고 해요. 은행나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네요. 그래도 살고 싶어 한 향나무를 생각하니까 진짜 슬퍼진 것 같아요. 이모도 그랬어요. 하지만 슬픔은 그만. 가을에 단풍 든 나뭇잎을 보면 할 일이 있는데 겸이 뭔지 알아요? 떨어지는 나뭇잎에서 잡아서 소원 빌기. 예전에 이모가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그거 지금도 알아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떨어지는 은행나무 있으면 잡으려고 해요. 맞아요. 이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말이 있어서 이모랑 이모 친구들도 나무 아래서 나뭇잎 떨어지기만 기다려 본 적도 있었죠. 근데 그걸 지금도 겸이가 하고 있을 줄 몰랐네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예쁜 잎을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두는 거예요. 그럼 겸이가 3학년이 되고 더 큰 어른이 돼도 지금 색깔 그대로 말라있는 나뭇잎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럼 그 나뭇잎을 보면서 지금 가을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모 책장에 꽃잎이랑 나뭇잎이 들어있는 책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면 그만큼 추억이 많은 거네요. 아마도? 자, 그럼 우리 동네 세 번째 가을도 겸이가 소개해 줄래요? 네, 세 번째 가을은 꽃입니다.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끝은 정답! 국화! 이모 또 정답. 제가 신청 앞에 있는 중앙공원에서도 봤고요. 소사역을 지나다가도 봤는데 국화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길도 꾸며놓은 곳이 부천에 많아요. 그럼 시청이나 소사역이면 걸어가긴 좀 먼데 그럼 이모 버스카드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요. 왜냐면 원종동역에도 있거든요. 원종역 4번 출구 옆에 국화로 장식한 커다란 꽃바구니 모양이 있어요. 지난주에 꽃이 아직 피기 전에 화려하지 않았는데 이제 꽃이 활짝 피어서 진짜 예뻐요. 국화꽃 가운데 양팔 벌리고 있는 파란색 캐릭터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부천시 캐릭터 핸섭이에요. 어딘가에 손길이 필요하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손 모양. 왠지 하이프하고 싶은 얼굴이네요. 맞아요. 그 이미지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그럼 이모, 우리 동네 가을 소개는 이제 끝난 건가요? 이모가 마지막으로 가을을 채우는 동네 행사들 몇 개 더 소개할게요. 이것도 모두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대신 날짜가 바로 내일이니까 일정 체크 지금 하셔야 해요. 우선 1년에 한 번 오정대공원에서 열리는 동요대회가 내일 열려요. 이미 써니 기자님이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많은 참가자가 예선을 거쳐 바로 내일 본무대에 오를 거예요. 이모가 예선 심사에 참여했는데 이번 대회도 막강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러니 많이 참여하셔서 응원하시고 내년 대회를 미리미리 계획해 보세요. 이번 참가자 중에도 작년에 구경하고 꼭 참가하고 싶어서 연습한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참가했었는데 이번에 응원만 할게요. 그럼 내년엔 다시 참가하나요? 글쎄요. 그건 고민 좀 해볼게요. 그리고 고강선사유적공원에서는 고리울 선사문화제가 열려요. 여기도 선사시대 복장으로 하는 퍼레이드 참가자를 사전 신청 받았는데요. 석기시대 느낌을 실감할 수 있는 퍼레이드는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럼 공룡도 나오나요? 그건 이모가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도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내일도 이모랑 겸이랑 진짜 바쁘겠네요. 그죠? 그럼 오늘도 우리 방송의 마지막 코너 겸이랑 맞춰보세요. 오늘의 퀴즈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겸의 설명을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희망색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뽑아 음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문제는 객관식이에요. 다음 중 가을에 어울리는 속담을 무엇일까요? 1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2번 낱말은 새가 들고 반말을 쥐가 듣는다. 3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 4번 감기 곧불도 남을 안 준다. 참 쉽죠? 댓글로 많이 정답 올려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맞춰주세요. 우리 방송만 들으시면 정답이 바로 보여요. 청취자 여러분도 정답 맞추시고 하트랑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꼭이요. 근데 이모, 성대모사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거 문제로 내도 돼요? 그럼 우리 서비스 문제로 한번 내볼까요? 네. 자, 그러면 2가지 준비한 거 맞죠? 네. 자, 첫 번째 소리. 이모는 감이 왔는데 이것도 댓글로 맞추면 되는 건가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소리. 이거의 힌트는 설마 동물? 말하지 마세요. 자, 이모의 힌트는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댓글에 정답이 3개 있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첫 번째 답으로 올려주신 분들께 음료 쿠폰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더 새롭고 재밌는 정보로 11월 3번째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와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겸이랑 이모랑 오늘도 희망샘 하세요.